서울시와 이제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도시문화랩 학교 장르 밖으로 도시문화랩 아웃 학교 장르 밖으로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서울시 이제 청년 정책 참여기구에서 최초로 제안된 사업이었고요. 본 사업은 예술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도시 사회 주제와 연계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유하는 자리, 그리고 그런 공유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좀 몰랐었던 어떤 현실들을 좀 다시 인식을 하고 또 다음 단계를 어떻게 또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대 친구들, 청년들의 우울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걸 이미지화하는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다른 동료 작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오는 건지도 처음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기후위기 때문에 사과의 재배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소와 돼지를 파는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런 캐릭터, 소와 돼지 캐릭터가 쓰이는 게 맞는 건지, 네, 그런 식으로 기후, 사회, 환경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기억납니다. 저는 일단 성악이라는 장르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나 자신을 깎고 또 깎고 이런 부분에만 되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주어진 걸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피스트레인에서는 계속 답도 없는 걸 계속 질문하라 그러고 계속 답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건 어때? 아니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맞대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학교 밖으로라고 했을 때 학교 안에서 이렇게 페이퍼나 문서로 보는 사회참여예술이나 관객참여예술이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배움의 개념 자체도 이제 좀 다시 정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라고 칭해진 어떤 제도, 기존의 제도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어떤 배움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알을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됐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알미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의 설계에 있어서 혹은 이걸 참여하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술 안에서 타 장르와 같이 융합을 해서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예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도 좋았고, 저는 회화였지만 또 저와 같이 하셨던 3명의 팀원은 연극 연출가, 섬유예술가, 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팀원이 됐었는데, 같은 예술이라는 큰 틀 안에는 있지만 굉장히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나 그런 방식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자라는 걸 배웠던 게, 다 같이 참가자들 모여 있는데 다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양한 참가자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되게 용기가 났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나에서 타인으로 시선을 이동시켜서 나의 또래의 친구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떤 장소나 어떤 분위기, 어떤 일에서 위안을 삼는지,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더 많이 아카이빙을 해서 더 확장된 세계를 그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신동에서 이제
도시 재생을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과 아니면 아예 밀고 재개발을 하고 싶다는 분들에서의 그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상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의 지금 당장 반년 동안의 작업은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런 와해되는 지점과 갑자기 이렇게 합일되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홍은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앞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 생태계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 나왔던 거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초에 올해 초 작년 말 정도 기점으로 얘기 나왔던 것 자체가 지역을 베이스로 일할 사람이 계속 찾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역설적인 건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게다가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해도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진 상태의 삶을 찾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연은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공연 내용은 한 공연은 이제 홍대가 어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공간들이 이제 밀려나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밀려나는 어떤 공간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들 뭐 재현하기도 하고, 뭐 그 공간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스타일의 공연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젊은 홍대 창작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홍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연, 그래서 그렇게 두 종의 공연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문화랩은 그보다는 오히려 사실 더 좁은 의미에 가까운 교육이기도 해요.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랩에서 이제 진행했던 저항하는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교육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단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쳐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어떤 광범위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학교 같은 교육이 아니려면 어때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계적인 구조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들이 완전히 어떤 베테랑의 어떤 포지션에서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알아봐요 라는 걸 전제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학교가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숙제인 예술계에서 우리가 이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저한테는 일종 연대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술 교육 현장에서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서만 계속 동료를 댈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 맺기를 이제 깨고,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해결책도 줄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동료라는 것을 찾는 것이,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업에서 저는 가장 주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교육이라는 게 뭔가 지식을 알려주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것보다 이전에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것부터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여기는 다들 단체를 운영하시고 또 어쨌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논의들이 이어지는 기회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경험했던 것도, 옆에 있는 동료는 좀 친구이긴 했지만 우리는 견제의 대상이었고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나가는 게 학교 안에서는 그게 목표였던 것 같고, 근데 막상 나와서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주변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동료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문화랩 사업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 사업 안에서 경험한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 관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되게 중요했었던 거는 축제를 하는 사람들로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 가치들, 뭐 배리어 프리라든지 어떤 다문화 포용성, UD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시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얼마나 적용 가능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면 과정적인 디벨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지점들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찰이 시작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너머를 바라보는 게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었습니다. 학교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거 우리 필요하니까 같이 해달라라고 재단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학생들도 학교에 먼저 요구를 좀 해주시면 하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자치구랑 청년예술인 연결하는 작업하면서나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특히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는 것들을 하는 그 팀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 지원 방식을 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공공에서 뭔가 계속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이게 진짜 결국에 지금에 있어서 사실 모아지는 거는 공공행정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팀의 문제의식은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실 청년예술인 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운영 단체라고 말하는 요 분들에게 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들을 할 때 좀 고민들이나 내가 바라는 삶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결정권이 없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탄생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들은 그 결정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정권만 좀 주어졌다라고 저는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문제의식은 학생들이 그냥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 더 깊은 고민들은 그 시기 때는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도시문화랩이라는 게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 가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제정이 돼서 명쾌하게 좀 전달이 돼서 나중에도 운영 주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시대가 특히나 이제 팬데믹 오고 하면서 예술의 역할이 뭐냐 대체. 지금 뭐 공연 안 해도 살 수 있고 축제 안 해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자리가 점점 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예술 안에서 사회적 역할이 뭔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술가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게 어떤 지점인가 라는 것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초청돼 오던 강사든 운영 주체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뭐 기관에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